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토입니다. 7월 25일 오늘 상해 종합지수가 0.6% 하락하면서 관망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데일리 시황을 분석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정책 기조와 실적 시즌을 감안했을 때 7월 말부터 8월까지 중국 증시는 관망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책 기조면에서 7월 말 개최 예정인 중앙정치국 회의, 즉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정책 기조를 어떻게 정할지, 기존 강도를 유지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강도를 강화할지,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3분기 정책 기조의 중심은 기존에 발표한 1년의 성장 안정화 정책들, 즉 4월 말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발표된 그 성장 안정화 정책들의 구체화이지, 그 외에 3분기에 추가로 강력한 진작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세 가지 내용에서 힌트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지난 7월 19일 세계경제포럼에서의 리커창 총리의 발언, 둘째는 7월 20일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셋째는 7월 21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의 리커창 총리의 발언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7월 19일 세계경제포럼 주최 글로벌 기업가 화상 특별 대화에서 리커장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직역할게요. 중국은 거시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타깃성을 유지하고 시장 주체의 곤란 해소를 계속해서 도와서 경제 발전의 청산을 남겨둘 것이다. 여기서 청산은 푸른 산인데요. 푸른 산이 남아있는 한 땔감 걱정은 안 한다는 중국 옛말을 인용해서 기본적인 기반과 실력이 남아있으면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 계속할게요. 중국은 거시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타깃성을 유지하고 시장 주체의 곤란 해소를 계속해서 도와서 경제 발전의 청산을 남겨둘 것이다. 거시 정책은 정밀하고 유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너무 높은 성장 목표를 위해 초대형 규모의 진작 조치를 내놓거나 통화의 초과 발행으로 미래를 소비해버리지 않을 것이다. 실사구시하고 전력을 다하는 것을 견지하고 올해 경제 발전이 비교적 좋은 수준에 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7월 19일 리크장 총리의 발언이고요. 이어서 둘째는 기준금리인데요. 올 들어 인민은행의 LPR,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LPR의 추이를 보면 1월에는 1년물을 3.8%에서 3.7%로 인하했고 5년물을 4.65%에서 4.6%로 인하했습니다. 이어서 2월부터 4월까지는 동결했고 5월에는 5년물은 4.6%에서 4.45%로 인하했지만 1년물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6월과 7월에는 계속 동결했습니다. 향후 중국의 경기 개선 상황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겠지만 중국과 미국의 통화 정책이 상반된 상황에서 외환화 절하나 자본 유출 등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강도와 타이밍에 있어서도 비교적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셋째는 7월 21일 국무원 상무회에서 리크장 총리의 발언입니다. 직역할게요. 우리나라 경제는 안정화와 개선의 관건적인 시기에 처해 있으며 3분기가 지극히 중요하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 사회 발전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일련의 성장 안정화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도록 추진하고 경제 회복 기반의 공고화에 전력을 다하고 거시경제 안정화에 힘쓰고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서 운행하게끔 유지하고 취업 안정화, 물가 안정화라는 목표의 실현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책성, 개발성, 금융도구, 전문 채권 등 정책 효력의 발휘에는 아직 상당히 큰 공간이 있는 데다 대량의 사회 자금을 움직일 수 있어서 시장화 방식으로 잘 사용해야 하고 유효 투자, 취약점 보완, 구조 개선, 취업 안정화 등이 소비 견인에 대한 종합 효과와 경제 회복 발전에 대한 관건 역할을 더 잘 발휘해야 한다. 네, 7월 말 개최 예정인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책 기조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확인해야 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내용을 감안하면 3분기 정책 기조의 중심은 기존에 발표한 1년의 성장 안정화 정책들의 구체화, 효력 발휘이지 그 외에 3분기에 추가로 어떤 강력한 진작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은 좀 낮을 것으로 봅니다. 네, 이어서 실적 측면에서 보면 7월 23일까지 중국 증시에 상장한 4,830개 종목 중 1,805개, 즉 37%가 반기 실적 잠정치를 공시했는데요. 구조적인 차별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업스트림인 석탄, 비철금속, 정유 등 업종의 상반기 순이익 증가율, 전년동 대비 증가율 평균치는 77%, 60%, 12%였고 호경기 분야인 전기차, 태양광 등 업종의 순이익 증가율 평균치는 103%, 68%에 달했습니다. 한편 미드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중 다수 업종의 상반기 순이익 증가율은 떨어졌는데요.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 2분기 경기 둔화, 일부 지역에서의 코로나 노이즈, 그리고 부동산 노이즈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7월 들어 실적 잠정치를 공시한 기업의 대부분이 호실적인 기업이고 잠정치 공시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나쁜 기업들은 잠정치 공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7월 말부터 8월까지 나올 실적 공시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현 시점에서 정책 기조와 실적 시즌 외에도 국내외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중 정책 기조와 실적 시즌이 가장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7월 말부터 8월까지 중국 증시는 대체로 관망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이상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중투였습니다.